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압과 바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압의 정의부터 이해하고 가실게요. 기압은 말 그대로 공기의 압력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기가 형성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대기압이라고도 해요. 공기가 작용하는 압력을 조금 더 풀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공기가 단위 면적에 얼마의 힘으로 밀고 있느냐,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풍선이 하나 있어요. 풍선 주변에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겠죠. 이 공기는 풍선을 향해 모든 방향에서 압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도 풍선을 향해 이렇게 기압이 작용하고 있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풍선에 압력이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풍선을 둘러싼 공기에 의한 압력만 작용한다면 이 풍선은 족조그라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풍선이 그 모양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풍선 내부도 공기로 채워져 있고 풍선 내부의 공기 역시 기압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선의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요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때 안에서 밖으로 작용하는 압력과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같으면 이 풍선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압을, 공기의 압력을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바로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입니다. 토리첼리가 했던 실험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수조에 토리첼리는 수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은이 담긴 수조에 시험관에 역시 수은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아래 입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거꾸로 여기다 꽂습니다. 자, 그러면 수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가 이 수은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수은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에 수은이 빠지니까 진공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은이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춘다는 것이고요. 언제 멈추는지를 봤더니 그 수조에 담긴 수은의 표면 높이로부터 76cm 될 때까지 수은이 내려가다가 멈추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현상은 시험관을 더 큰 것으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76cm까지 수은이 내려오다가 멈췄고, 시험관을 이렇게 기울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76cm 높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수은이 내려가지 않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리첼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자, 수조에 있는 수은의 표면을 이렇게 기준으로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봤고요. 이렇게 떠받치는 압력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냐? 바로 공기가 수은의 표면을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본 것입니다. 공기가 수은 표면을 누르는 이 기압을 A라고 하고요. 이 기압에 의해 형성된 76cm짜리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이 압력을 B라고 하고요. 그리고 76cm짜리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요 누르는 압력을 C라고 했을 때 A와 B와 C가 모두 크기가 같다. 그래서 더 이상 수은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수은 표면에 작용하는 기압을 우리는 A라고 표시를 했어요. 수은 기둥을 떠받치는 압력을 B라고 표시를 했고요.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밑으로 누르는 압력을 C라고 표시했는데 토리첼리는 이 세 가지 압력이 모두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수은이 내려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때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압력이 결국에 기압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1기압이 얼마의 압력인지를 정의를 합니다. 토리첼리에 따르면 1기압은 76cm의 수은 기둥, 참고로 여기 HG는 수은을 나타내는 원소 기호입니다. 76cm의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압력이 바로 1기압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7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Hg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 단위들은 센티미터 Hg라고 읽고 몇 센티미터의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압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밀리미터 H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밀리미터의 수은 기둥이 형성하는 압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센티미터 Hg, 밀리미터 Hg는 우리가 실제로 흔히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을 흔히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로 바꿔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 기호를 보십시오. 는이 아니고 는에 점 2개가 붙었죠? 요거는 대략 얼마의 값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76cm Hg는 760mm Hg와 같고 대략적으로 얼마 파스칼과 같냐면 1013 헥토파스칼과 같은 값입니다. 참고로 파스칼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압력의 단위로 P는 대문자로 A는 소문자로 써주시면 되고요. 앞에 붙은 이 H는 소문자 H는 헥토라고 읽는데 100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1헥토파스칼은 100 파스칼과 같은 값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토리첼리는 1기압을 76cm Hg, 즉 760mm Hg와 같은 압력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값은 파스칼로 따지면 1013 헥토파스칼 정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기둥의 압력으로 바꾸면 대략적으로 10m의 물기둥이 형성하는 압력과 같은 값입니다. 여기까지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서 1기압이 얼만큼의 압력인지를 이해해 봤습니다. 괄호 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압은 공기 분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따라서 그에 따라 기압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그 값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기압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람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기압이 높은 고기압 지역에서 기압이 낮은 저기압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고기압과 저기압은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지표면이 차등적으로 가열됨으로 인해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면이 냉각되면 그 부위의 공기가 수축을 하면서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하려는, 내려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면에 공기들이 모이게 되죠.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고기압이 형성됩니다.
반면에 지표면이 가열되면 따뜻해진 공기는 팽창하면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상승하면 당연히 지표면 근처에는 공기 분자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정리하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결국에 지표면이 차등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됨으로 인해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기압이 달라져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역은 고기압이고 어떤 지역은 저기압이 형성됐으면 우리 자연은 이런 차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평균값에 가까워지도록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기압은 공기의 양이 많은 곳이고요. 저기압은 공기의 양이 적은 곳이니까 공기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 세기가 당연히 세지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바람인 우리 바닷가 가면 바람 세게 불잖아요. 그냥 도시보다 해안가에서 부는 해륙풍 그리고 계절에 따라 부는 계절풍으로 한번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가실게요. 낮과 밤에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바닷가, 이제 바다 쪽이 있고 육지 쪽이 있죠.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낮은 빨간색으로, 밤은 파란색으로 지금부터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낮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전에 전제 조건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물은 비열이 큰 물질에 속해요. 물의 비열은 값이 1이거든요. 물은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비열이 크고요.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물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낮에 햇살이 뜨겁습니다. 자, 이쪽은 바다 쪽이고요. 이쪽은 육지 쪽이에요. 자, 그런데 햇살에 의해서 이 지표면이 가열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쉽게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뜨겁게 가열되냐? 육지 쪽이 더 뜨겁게 가열이 됩니다. 자, 육지 쪽은 더 낮에 햇빛에 의해서 더 가열이 되거든요. 지표면이. 가열된 공기는 당연히 위로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생기죠. 위로 공기가 상승하면 당연히 요 지표면 근처는 공기양이 부족합니다. 고기압이 됩니까? 저기압이 됩니까? 저기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바다 쪽은 고기압을 형성하게 되어 상대적인 값입니다. 따라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반면에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밤은 파란색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밤은 지표면이 냉각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물은 쉽게 온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냉각이 되냐? 육지가 더 냉각이 된다는 겁니다. 육지가 더 빨리 냉각이 돼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생길까요? 하강기류가 생길까요?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가
요렇게 생기면서 지표면 쪽으로 공기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지표면 쪽으로 공기가 모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고기압이 돼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저기압이 형성되고요. 이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육풍이라고 부르고요.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부는 해륙풍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표면이 차등적으로 가열됨으로 인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돼서 바람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도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도에 보면 여기 한반도가 있죠. 자, 동서남북을 따져보면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쵸? 자, 그리고 이쪽이 어디죠? 서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북서쪽은 대륙이에요. 남동쪽은 태평양입니다. 따라서 해안가에서 해풍과 육풍이 불었던 것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에 바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붑니다. 자, 지금부터 여름을 빨간색으로, 겨울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쉽게 가열이 되죠? 대륙이 가열이 됩니다. 왜? 물은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값이 커서 비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이 더 빨리 가열이 되고요. 대륙에서는 가열이 되니까 당연히 상승기류가 생기고, 그러면 상승기류 덕분에 요 대륙의 지표면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상대적으로 요 바닷가는 고기압이 형성됐겠죠? 따라서 바람은 바다에서, 여기 태평양입니다. 해양에서 대륙의 방향으로 요렇게 불어옵니다. 언제? 여름에 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남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남동풍이라고 해요. 여름철에는 남동풍이라는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반면에 겨울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겨울에는 지표면이 냉각이 되는데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쉽게 냉각이 되냐? 대륙이 더 쉽게 냉각이 되고요. 냉각이 되니까 당연히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지표면 쪽으로 공기들이 모여서 요 지표면 쪽이 무슨 기압이 된다? 고기압이 된다. 상대적으로 해양 쪽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냐?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즉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요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람을 북서풍이라고 합니다. 남동풍, 북서풍 모두 여름, 겨울이라는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실게요. 해안가에서 부는 해륙풍은 하루 주기로 불어옵니다. 낮에는 해풍이 부는데요. 즉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형성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고기압이죠? 바다가 고기압이에요. 어디가 저기압이죠? 육지가 저기압입니다. 육지가 저기압인 이유는 뭐라 그랬냐? 상승기류 때문이고요. 상승기류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 더 쉽게 가열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육풍이 붑니다.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육풍이라는 건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가 고기압이냐? 육지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왜 육지가 고기압이냐? 하강기류가 생겨서 지표면 쪽으로 공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왜 하강기류가 생겼느냐? 물보다 쉽게 냉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표면이 차등적으로 가열되거나 냉각되면서 저기압, 고기압의 차이가 형성되고 그 기압의 차이만큼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서 계절풍이 부는데 이건 1년 주기로 불어옵니다. 여름철에 부는 계절풍은 남동 계절풍이에요. 남동 계절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했었냐? 해양, 태평양 쪽에서 대륙, 요 중국 방향 있죠? 대륙 쪽으로 분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위에 해류풍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어디가 고기압일지, 어디에서 상승 또는 하강기류가 형성됐을지 한번 복습하면서 이해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북서계절풍이 붑니다. 북서풍은 반대로 대륙에서 해양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고요. 역시나 고기압, 저기압의 차이를 가지고 왜 이런 바람이 불어왔는지 복습 삼아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